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오늘도 AI와 노는 것. 실제로 제가 이제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편파적으로 제 의견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름 저에게 약간은 편파적인 AI의 의견을 묻는 영상으로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해. 지금 여기에 따로 주작이 있을 리가 없겠죠. 중간에 뭐 따로 지우거나 한 거 없습니다. 지금 제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를 AI와 하고 있죠. 그랬더니 뭐 하여튼 좋은 주제래요. 실제 제가 이거 제가 정치 유튜버라는 정치 시사 유튜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또 정책, 민주주의, 권력 분배, 국민 참여 이렇게 이제 이런 주제 이거 이때까지 얘기를 했던 주제예요. 또 뭐 하자고 이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더니 이제 뭐 추천을 해줬는데 다시 질문을 하죠. 정치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 주제나 논의에 대한 쟁점을 알려주시면 뭐 그거에 맞는 자료와 관점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했더니 이제 쭉 대통령님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이제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 이정명 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소리를 잘 들으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주 편파적인 방송이죠. 누구는 님자 붙이고 누구는 안 붙이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이거를 뭐 이제 간략한 이제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고더니 이제 이놈 새끼가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요게 딱 이게 요 말이랑 요까지가 딱 중요한 말이네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인은 어떤 시대적 배경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들은 각 정치인의 성향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에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러고 이 새끼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죠. 이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자기의 이익보다는 국익, 즉 국민을 위한 마음이 큰 사람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 네가 말한 5명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자신보다는 국민을 위한 열정이 다른 분들에 비해 남달랐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보기에 위의 5분들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니가 아니고 알려줘라고 했었어요. 내 질문을 잘못했네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할 말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의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적이고 권위주의를 타파하셨고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했고 약자와의 동행을 추구하셨는데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론 경제 정책이 부족했다의 평가, 뭐 부동산 정책 실패가 빈부격차를 심했다는 거고, 뭐 정치적 갈등 속에 의사소통의 방식 일부 계층에게는 거부감을 주.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변론을 하자면, 어떡하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변론은 해야죠. 경제 정책이 부족했다는 건 실제 여기 나오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정책의 실패란 게 뭡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런 겁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이유는 뭐죠?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다. 저 물가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단 물가가 많이 오르기 위해선 모든 국민의 주머니에 돈이 더 많아지면 물가가 오를 겁니다. 근데 돈은 없는데 물가만 오르는 건 이건 아니죠. 조건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을 때 물가가 올라졌으면 그런 나라는 좋은 나라겠죠.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정치적 갈등 속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돈 있고 내가 힘 있는 사람한테 의사소통을 주로 했었어야 되는데 앞서 말한 권위주의 타파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을 하면서 나보다 저 밑에 있는 애들하고 자꾸 얘기를 해요. 야, 날 좀 봐봐, 날 좀 봐봐. 근데 아니, 너는 잘 알고 있고 너는 잘 살고 있잖아. 자랑 얘기할래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주기도 했다는 게 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님의 뭐 긍정적인 평가는 이게 이어받아 철학을 이어받아 평화와 화합을 추구했고 남북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고 소통을 중시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비판은 여기도 또 나오는 게 그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고용 문제. 이거는 고용 문제는 이거는 뭐 실제로 이게 단임제 뭐 5년 단임제 대통령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 앞에서 박살난 걸 갖다가 했다가 이제 전 정부 탓을 안 하고 내 문제다 그러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됐고
남북한 관계, 지나칠 안보에 대한 부정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누누이 말합니다. 북한은요 동네 불평불만하면서 그 쫄랑쫄랑 이씨 그거 나 좀 봐줘봐 이씨 아저씨 나 좀 봐줘봐라고 하고 아씨 바빠도 제가 가지 말고 잠깐 나 좀 봐봐봐 하는 동네 꼬맹이입니다. 그런 꼬맹이가 불평불만 많고 뭐 이렇게 좀 꼬맹이가 그렇게 이렇게 쓰면은 그냥 내 갈 길 가거나 아니면은 그 꼬맹이가 부른다고 해서 야 이 새끼야 나 바쁘니까 그러고 대가리 딱 때리면 어떻게 되죠? 그 새끼 그 꼬맹이는 옆에 있던 짱돌을 들고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요. 그러고 저그 옆에 쪼매난 유치원 가방에 들어가 있던 가위나 칼로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요. 그거 대신에 아유 왜 아저씨가 바빠서 오늘 긴 얘기 못 하는데 야 일단 사탕 하나 먹고 좀 조용히 있어봐. 그래 아저씨 알았어 다음엔 놀아줘. 아니면 왜 아이고 내가 지금 그래 바쁘긴 한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 우리 뭐 이건 아니겠다. 내가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요. 나 지갑에 3천 원이 있길래 다이소 가가지고 망치를 사왔어요. 아저씨 대가리도 깰 수 있어요. 어유 그래? 그럼 아저씨는 대가리가 깨지면 아플 텐데. 난또나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그러고 그거를 네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저씨 때리지 말고 그거는 저기 못 박을 때 잘 쓰고 그거 이제 뭐 실제로 너네 그거를 이제 어디다 딴 데 던지지 말고 그뭐 그걸로 뭐 망치질 잘하면 뭐 역학적으로 봤었을 때 열이란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전기란 게 떠서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전 열심히 못질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뭐 이렇게 해라 네 스마트폰을 충전을 해라 뭐 이렇게 충전을 뭐 하는 게 정상적인 대북 대응이지 않을까요? 이 새끼가 떠든다고 아이고 야 이거 뭐 마누라한테 가지고 옆에 애가 말이지 자꾸 떠들어가지고 똥똥 똥 어디 가서 비닐봉다리에 똥물을 넣어가지고 나한테 던지길래 내가 발로 빵 깠어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뭐 긍정적인 평가는 그 산업화를 이끄는 인물로 하죠. 근데 이제 이게 꼭 박정희 대통령이었나 막 이런 게 있고 비판적인 생각은 뭐 권위주의 통치 방식, 뭐 유신 체제를 한 민주주의 억압, 뭐 인권 탄압, 정치적 억압 외에도 요즘 제가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 동상 반대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더 수없이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왜 무덤에서 잘 쉬고 계시는 무덤에 계시는 거 맞죠? 그 저기 우상화 해가지고 더 욕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책을 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뭐 얘기 안 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지금 받아 뭐 알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근데 그래서 다음 질문을 제가 했죠. 정치인이 대통령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정치인의 직업이 뭐냐고 했을 때 국회의원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단체 시장, 도지사, 시군구 의원, 장관 및 고위공무원, 요렇게 요 정당 관계자, 당직자겠죠. 뭐 요렇게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시군구 의원보다 AI한테 뭐 순서대로 나이를 기억 니은 순인가? 비읍 이응 지읒 치읒 뭐 비읍 아니 뭐그 가나다 순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닌데 국회의원 맞나? 하여튼 뭐 그랬을 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뭐 이렇게 이제 직업군들을 쭉 나눠줬고 이외에도 정책연구소 정책자문가 제 명함에도 뭐 정책연구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저도 정치인인가요? 캠페인 관리 같은 직책을 맡아 국민과 소통 및 정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 이거 정치 얘기하고 있는 유튜버도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포함이 안 물어볼랍니다. 아닐 것 같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하여튼 위에 6가지 중 국민들이 정치인이라고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느 걸까 했더니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나옵니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며 합니다. 지방에다가 할 필요 없죠. 근데 선출을 지방에서 하죠. 하여튼 뭐 국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정치인은 보통 국회의원이며 그 다음으로 시장, 도지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 실제로 그 국가 저 뭐죠? 그 무슨 서열? 의저 서열로 보면 비슷한 레벨입니다. 실제 국회의원이 조금 더 높다고도 하긴 하고요. 하여튼 왔다 갔다리 합니다. 네, 보통 이제 국회의원은 서울에만 있고
시장 도지사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이 손님으로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약간 더 이제 서열상으로는 조금 더 의전상으로는 조금 더 위에 처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죠. 근데 국회의원은 원래 직무는 입법기관의 구성원이야. 근데 왜 다른 분야에서의 노출이 더 크지? 그래서 뭐 저 정책 실행에 대한 영향력, 뭐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언론의 주목도 뭐 이런 게 정치적 역할 확대, 정당 활동이나 정권 교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정치적 사건과 논쟁에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은 단순히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인으로 인식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연의 업무인 입법을 잘 하고 나서 그런 단연 분야의 활동을 해야 하잖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를 잘 가야지. 뭐 다른 거 뭐 하는 게 맞죠?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법과 현실에는 큰 괴리가 있다고 보거든.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내 생각이 틀린 거니 틀렸다면 틀리다고 말해줘라고 했더니 타당한 부분은 많대요. 틀린 부분도 있다는 거겠네요. 이건 칭찬까지는 아니고. 이게 왜 해서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다른 분야 그 여기 그러나 이 중요한 역할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본연의 입법 업무를 등한시하고 다른 분야의 활동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이네요. 또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입법 업무를 등한시하고 지적은 맞는 말입니다. 국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입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법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법률 제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정책 분석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래요. 이 새끼 뒤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네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입법 활동을 더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죠?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이 영상 찍은 김에 뭐 계속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제가 현수막을 하나를 봤어요. 이제 어떤 국회의원의 현수막에 22개 입법 통과 내용과 함께 우리 당이 해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보았거든. 근데 이제 현재 여당과 야당이 108대 192석 대한민국 국회 구성을 보았을 때 그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단일로 법을 통과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그런 잘못된 내용을 공개 장소에서 공개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했죠. 했더니 특정 정당이 마치 단독으로 입법을 통과시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구성에서 한 정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야당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여당 야당 간의 비서 내가 얘기했군요. 하여튼 했더니 그 법적 문제의 소지는 허위 사실 유포 만약 그 현수막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홍보한 경우라면 이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허위 사실을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허위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선거 관련된 현수막은 아니니까 이건 필요가 없고 뭐 추가 고려 사항으로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국회 전체의 합의에 의한 것이며 여러 정당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잘 모르죠. 하여튼 뭐 22개 법안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성과를 독점하려는 듯한 표현은 왜곡된 정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수막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민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법적 문제 제기 시 국회의원 해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야랑 놀다 보면 저도 시간이 가는 줄을 잘 몰라요. 어,
뭐 그렇게 뭐 이거 뭐 그것까지는 안 된대요. 아, 어렵답니다. 음,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놓는가 봐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디 살고 있는 줄 알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면 어디에 누가 뭐 그런 걸 했겠죠. 제가 누구 탓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지역 그 뭐 저기 야당들 소규모 야당이든 아니면 뭐 힘 있는 거대 야당이든 이런 거 지적해서 그런 걸 한 번씩 이제 찔러줘야죠. 그게 지역 정당에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해야지 뭐 있는 줄 알죠. 이게 솔직히 저 이거 그 현수막 보고 그러면 그거 뽑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내가 잘 뽑아놨네. 22개 뭐 현안 민생 문제가 저 사람 뽑아놔서 됐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지역구에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저도 초창기에 선거에 관심을 가질 때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선출이 되지만 그 지역만을 위한 사람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지역구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시의원하고 구의원이에요. 아시죠? 하여튼 뭐 이렇게 AI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러덩 지나갔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리라 생각되는 내용이지만 AI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도 시간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뭐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얘기는 얘랑 한참 고민을 하고 뭐 이제 그 외에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한 부분이고요. 그 여러분의 그나마 시간을 좀 아껴주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화면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 옆에 놔두고 귀로 들으면서 일단 여러분들의 다른 업무를 한다면 나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튜브 이용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저기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갑자기 뿅 하고 끝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을 옆에다 놔두고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아니면 그냥 핸드폰의 스피커로 들으면서 영상을 계속 뭐 시청하신다면 뭐 나름 쿠키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뒷얘기 같은 것까지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다가 제 얼굴 보다 보면 영상을 끄고 싶은 욕구가 많이 올라올 것은 전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아니길 바래보지만 그게 세상 일이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뿅!